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주입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고교학점제와 여러분들의 전공, 선택, 대학을 갈 때, 그러면 대학을 갈 때 여러분들이 선택한 학종에서의 그 여러분들의 대학에 선택한 전공이 뭐 국문과면 국문과, 의대면 의대, 여러분들이 정한 그 전공이 고교학점제 체제 안에서 2022년부터 바로 내년부터 경기도권을 중심으로 비롯해서 전 광역단위권으로 일반고를 중심으로 80% 단계적 시작이 되는 고교학점제에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정한 그 전공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개설된 여러분들의 선택 과목, 선택 일반 과목, 뭐 진로 선택 과목, 또 다양한 이름들이 있죠. 심화 과목 등등 해서 결국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핵심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일반고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이 얼마나 많이 개설이 되고 또 그 개설된 과목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전공을 심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전공에 대한 전공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퀄러티가 있는 여러분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수반이 되고 수행이 되느냐 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원래는 2025년도에 전면적 시행인데 지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금 고1, 중3 학생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2022년도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은 3년간의 어떤 노하우를 쌓아서 2025년도에 전면적 시행이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실수요자인 교육의 실수요자인 우리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만들자라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이제 내년 2022년도 고교학점제와 비슷한 상황에 단계적 시행이니까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는 거죠. 이 상황에 걸린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문제죠. 특히나 지금 중3 학생들은 더구나 고등학교 생활도 잘 모를 텐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부터 지금 고교학점제.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말은 굉장히 고교학점제를 어렵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이 많아도 본질은 딱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첫 번째 본질. 고등학교가 요이 땅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간 그 순간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와 전공이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뭐 이제 학교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 과목, 보통 과목을 들으면서 1년간 충분히 자기가 어떤 전공으로 대학을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할 시간을 준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마라톤에서 달리기를 할 때 또 우리가 100m 달리기 결승 들어갈 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스타트를 얼마나 빨리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1학년 때부터 대학에 들어갈 전공을 선택하고 왜? 이 전공이 선택이 된 것이 바로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내가 그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학과에 개설된 과목을 어떻게 듣고 블럭을 시간 실수를 쌓아가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건 그래요. 그래서 먼저 전공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에서 내가 전공에 관련되어 있는 의대면 의대. 그럼 우선 뭐 기본적으로 쌓아야 될 건 우선 뭐다? 뭐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 되겠죠. 가장 기본이. 그렇지만 그 물리나 화학과 기본이 되는 그 수업만 들어서는 절대로 내 의대에 관련되어 있는 전공 역량을 구체적으로 입학사항관들과 대학 교수님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2학년 때, 3학년 때 넘어가면 그 화학에서 배운 거, 물리에서 기본적으로 보통 과목에서 배운 습득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보통 과목을 통해서 습득한 기본 학습 능력을 갖고 학습 수학 능력을 갖고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을 듣는데 우리가 심화 화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물리 생물 2라든가 그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전문 과목 이렇게 개설되는 그 제목, 그 어떤 과목의 그 제목과 수강명은 학교마다 좀 다를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심화가 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뇌과학에 대한 것을 좀 더 하고 싶은 전문적인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 과목이 수강이 돼야 됐을 때 어떤 게 돼야 되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것이 간다 그러면 뇌과학과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심리 관계라든가 뇌과학의 생물학적인 어떤
프로세스 관계라든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물과 물리와 화학 시간에 배웠던 보통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여러분들이 대학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전공 역량을 심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입학사항관들과 교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과목으로 갔을 때는 더 과목이 대학교 전공 역량에 수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과목이 성장돼야 되고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뭐 고교학점제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똑같이 지금 제 권현 선생이 여러분들처럼 혹은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식처럼 자녀분들처럼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우선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하나는 뭐다? 내 전공과 진로를 중3 때 이미 그 전공을 진로를 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싸워야 되기 때문에 가서 1학년 때부터 전공을 물론 찾아갈 수도 있겠죠. 진로를. 그렇지만 이미 진로에 대한 게 수반이 안 돼 있으면 과목 블록 쌓기가 어려워진다. 두 가지.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전공을 이미 정해서 고등학교 때 시작을 할 거고, 그러니까 중3 때 전공을 이미 정할 거고, 진로를. 또 하나. 내가 지금 진학하고자 하는 내 고등학교 일반고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얼마나 고교학점제가 잘 정착이 되어 있는 학교인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고를 저번에 말씀드렸죠. 특목고, 자사고 다 없애고 슈퍼 일반고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이게 사실은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본질인데 문제는 다 슈퍼 고등학교가 되려면 거기에 맞는 인력과 또 인력만 합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원하는 전공에 대한 것들을 개별적으로 특색 있고 개성 있고 대학에서 원하는 그 핵심적인 사항들이 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심화 과목이나 전공 어떤 진로 선택 과목들이 이것들이 개설이 되려면 그 선택 과목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도 선생님들이 개설할 때 굉장히 학생 개개인 위주의 어떤 전공과 관련되어 있게 더 잘 구체적으로 그 과목을 통해서 얻어가는 우리 학생들이 성장해가는 것들이 잘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그 과목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사실 이건 어렵습니다. 왜? 여러 명을 우선 놓고 대상으로 소인수 수업이라고 하지만 수업의 인원 대상이 8명에서 10명 정도 되고 두 번째 그런 전공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대학에서 이게 진행이 되면 그 전공에 대해서 박사 정도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물론 대학교 수업처럼 그렇게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내가 충분히 들어와서 그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나에게 잠재져 있는 학생을 뽑아서 대학에서는 가르친다. 의사라고 보면 의사가 될 수 있는 잠재 역량이 많은 학생을 뽑는 거지 의사적인 스킬, 뭐 의사적인 어떤 능력이 이미 갖춰져 있는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건 대학에서 선택해서 뽑아서 그 학생을 가르치겠다지만 결국 우리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생각해 보면 의사가 되고자 하는 능력이 잠재력이 있다는 것은 그 학생한테 조금만 가르치면 뭐 의대 공부가 그 조금만 가르쳐서 물론 될 건 아니지만 대학교에 가서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공부하면 굉장히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뭐 이제 수능으로 이제 봐서 대학을 갔어도 의대를 갔어도 그 수능에서 했던 공부와 의대에서 하는 공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생명을 다룰 때 어떤 기본적으로 의사가 갖고 있는 스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판단해야 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이과적인 능력보다도 문과적인 어떤 능력에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번에 그래서 의대 면접 문제도 한번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갖춰야 될 어떤 연구자, 어떤 빠른 어떤 스킬, 의사로서의 어떤 치료 방법, 이과적인 어떤 두뇌적인 명석함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또 그것을 갖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은 사실 인문학적인 논리에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교학점대에서 의대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쌓아야 될 그런 전공 선택과 심화 과목은 수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근데 그건 대학 가서 배우면 되는 거. 그러면 그걸 배우기 이제 전에 의사로서의 어떤 깜냥, 자질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판단 능력, 생명 윤리 능력, 그 다음에 올바른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소통해서 환자들과 해서 올바르게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라든가 의사로서의 어떤 자기 자신의 테마에 대한 전공 역량은 하나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버리면 내가 의사의 그 영역들이 굉장히 많죠.
소아과 전문의도 있을 것이고 심리 우리가 정신의학과 전문의도 있을 것이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있을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냥 의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딱 말에 그냥 이렇게 어물려서 그렇게 추상적으로 구체적이지 않게 해버리면 어떤 전공 역량을 내가 더 잘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이것을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어떤 그 선택 과목을 전공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을 이제 우리가 들었을 때 아무 과목이나 들어서는 안 되고 디테일하게 그것이 픽스가 되려면 내가 어떤 심리학과, 내가 예를 들면 정신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다. 근데 동기도 중요해요. 그냥 되고 싶은 거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진로를 정하다 보면 동기가 있죠. 무슨 동기? 아, 내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ADHD를 알았는데 내가 ADHD를 알았는지 난 모르고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쭉 고등학교, 중학교 가다 보고 이제 업무에 대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나한테 오니까 내가 폭발을 해요. 근데 주위에서는 저 아이가 성격이 안 좋고 인성이 안 좋아서 그렇다.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자꾸만 나한테 몰아붙이는 거예요. 난 내가 병이 있는지 모르는 건데 우연찮은 기회에 나는 내가 ADHD라는 걸 알게 됐어. 이건 병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시선은 나를 다 나쁜 아이, 이상한 아이라고 봤지만 사실 나는 병을 앓고 있는 아이였고 그래서 그것을 병을 고쳐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아, 지금 수많은 우리 이렇게 경쟁 사회에서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중학생들도 그렇고 요즘에 뭐 중학생들 굉장히 그 사춘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느꼈던 것들을 정확하게 지금 다른 학생들이 느끼면 좋겠다.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 부모님들뿐만 또 주변에서 교사들뿐만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확대돼서 전국에 있는 어떤 지자체와 또 전국에 있는 어떤 법령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ADHD를 앓고 있는 아동을 좀 도우면 어떻겠냐. 이 아동들을 조금 광범위적인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아이들을 지원해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면 이 아이는 전공 역량이 어떻게 삶에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가 중요하다고. 과목 선택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막 그 하시는 부분들을 들었는데 지금 굉장히 이 고교학점제가 우왕좌왕 초기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 학생 내가 이제 제 원현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 입장이 돼서 고등학교 1학년 요이 땅 중3에서 고등학생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필요한 게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 필요한 게 뭔지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되는 거고 그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잘 만들어야 결국 대학을 가는 거예요. 고교학점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고교학점제와 세트로 연결이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잘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잘 내가 서류를 증빙서류 혹은 검정고 시혜고 학생들은 증빙서류 우리 일반고 특목고 자소고 학생들은 생활기록부를 잘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그것이 내 전공에 맞는 성장 과정들을 어떻게 입학사관관들과 교수들에게 잘 보여줘서 대학을 갈 수 있냐 이게 문제인 거지 사실 고교학점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고교학점제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수능으로 내가 대학을 가겠다 그럼 그 학생들은 사실은 이런 관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능만 잘 봐서 점수만 잘 나오면 의대도 가고 뭐 서울대도 가고 다 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수능이라는 것이 뭐 앞으로 점점 좌석이 없어진다고는 해요. 하지만 저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좌석이 없어지던 더일 건 그거는 그쪽의 일이고 우리 학생들 제 제자 중에서는 수능으로 대학을 의대를 못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야 되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안 맞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와 수능에서의 어떤 그런 점수를 매기는 그런 어떤 패턴과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완전 다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수능은 그냥 일렬로 아이들을 전국적으로 쭉 점수로 줄매겨서 점수에 맞춰서 너 이대학가 그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넷플릭스라는 데서 인기죠. 쭉 줄 세워서 거기는 어떤 개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점수가 잘 나와서 내가 의사가 한번 돼볼까. 물론 의대를 가기 위해서 수능 점수를 잘 맞추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학점제에 연관된 이 모든 수시 전형의 한 패러다임은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때까지 혹은 재수생이 되면 3학년 2학기 때까지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해외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10학년, 11학년, 12학년 기간 동안에 검정고시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3년간의 기간 동안에 쌓아서 나의 과정들을 수능은 그냥 가서 시험 딱 하루 끝나면 땡 끝나는 거잖아요. 결과. 근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쭉 학교 생활을 하면서 3년간 혹은 2년 반 동안에 그 과정들을 갖고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인 요소가 달라요. 그리고 뭐 수능이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지금의 이런 대단히 복잡하고 이런 분화가 되고 제가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저희 때와 또 지금 아이들 우리 자녀 때는 경쟁이 어떤 시작점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아주 무한 경쟁의 시대로 지금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사실은 시장에 내몰리고 있어요. 거기서 살아남으면 큰 그림을 갖고 정말 빅피처를 갖고 뭐 꼭 우리가 명성과 부가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100% 중요하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내가 평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또 나의 즐거움과 행복을 통해서 타인들에게 긍정적으로 타인들의 삶까지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전문적인 직업을 갖냐 못 갖냐 서울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나오냐 못 나오냐 그런 피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내가 갖춰서 인생을 평생 어떤 의미에서 어떤 뭐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는 행복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의 평생 행복한 어떤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 문제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이제 2002년, 2022년부터 내년부터 들어오니까 더 잘 고교학점제를 활용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가 잘 성장시키고 서류를 만들어서 대학을 가자는 얘기예요. 지금 중요한 건 고교학점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교학점제는 하나의 전공 역량을 만든 하나의 어떤 활용 대상이에요. 그리고 결국 제도, 대학을 가는 아웃풋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중3에서 고1로 가서 딱 가자 그러면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내 전공을 정하겠다. 그러니까 중3 때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 전공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혼자가 어렵고 우리 아이가 전공 정하는데 보통 중3 때 딱 앉혀가지고 넌 이거 해.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경험도 그동안 많이 쌓여져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도 그걸 내가 어느 쪽으로 발현시킬지 무슨 뭐 검사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단순한 물론 하나의 지표 자료는 될 수 있겠죠. 뭐 MBTI 검사라든가. 근데 우리가 그 아이의 성향이 검사만으로도 그렇게 이 아이는 굉장히 누구나 봤어도 춤을 참 잘 추게 생겼고 리듬감도 있어요. 그 체형의 어떤 그런 구조도 굉장히 발레나 어떤 뭐 전통무용이나 한국무용 이렇게 잘하게 돼 있지만 이 아이의 소울은 이 아이들의 진짜 속마음은 난 춤을 하고는 관계가 없고 춤을 추기 싫은 아이예요. 그런 아이한테 외면적인 혹은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들만 그것과 맞다고 해서 그 아이가 춤을 추겠습니까? 그건 그 아이가 행복한 게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죄송합니다. 제가 강의가 좀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잠겼네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아이의 어떤 소울이 쉽게 말하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쪽으로 우리가 발현이 될지를 우리가 그걸 딱 그 과정에서 그거를 우리가 로드맵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건 사실 그 아이의 DNA, 이 아이가 그거를 내가 밖으로 표출을 잘 못할 뿐이지 사실 다 갖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들은 저는 중학교 학생들 그거를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 학생의 것을 꺼내내서 제가 뭘 가공하고 따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잘 인지 못하고 여태까지 내 장점이 뭐인지를 본인 스스로 깨닫지 못한 아이 것을 끄집어내서 거울처럼 반사시켜서 그 학생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진로의 설정이에요. 그래서 그 진로의 설정이 그냥 뭐 몇 시간 부모님하고 면담하고 MBTI 검사 몇 번 하고 중학교 담임선생하고 이렇게 해서 넌 이게 하라 이렇게 되는 게 진로의 선택이 아닙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에게 관심이 좀 많이 있으셔서 그 학생의 진로와 어떤 꿈과 역량을 끄집어내서 그걸 뭐 축구 요즘은 남자애들도 굉장히 축구를 이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축구를 해요. 2학년 때 3학년 때 축구 운동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부모님의 노력도 많이 들여야 되는 게 축구부 운동이에요. 그거 그냥 밖에 나가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볼 찬다고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아니에요. 다른 건 안 그렇습니까? 예체능은 안 그렇습니까? 꼭 예체능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과목을 갖고 아이의 어떤 그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모님들은 제가 아마 지금 말하는 게 뭔지 다 아실 거예요. 몇 번 아이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서 너 뭐 할래? 뭐 해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벌써 전문가, 많이 안 되면 전문가의 선택을 받아서,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무한 경쟁 시대에 더 내몰리니까, 그러면 이제 이미 고등학교 1학년 요이 땅이 시작이 되면 전공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공의 의미 설정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의사가 되고자 하는 아이, 정신과 의사, ADHD라는 전공 테마를 갖고 그냥 선생님 만나가지고 뭐 컨설팅 한다는 컨설턴트 만나가지고 뭐 좀 아이하고 얘기해보고 그래 의대 가고 싶지? 그러면 너 그냥 정형외과 의사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졸속으로 정해지면 나중에 그 성장의 그 생각의 패러다임들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고교학점제의 어떤 전공 역량에 대한 선택 과목들을 우리가 논의하고 기획해서 갈 거 아니에요? 이건 외연적인 거예요. 사실은 내면적인 것이 정해지면 외연적인 건 기술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권현 선생님, 학생부 종합전형을 16년 가리킨 제가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술적인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느 정도 몇 년, 숙련을 하면 기술적인 건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의식과 생각, 인간의 그 소울, 우리 아이만의 그 어떤 장점에 대한 생각들, 성장하가는 어떤 의식의 과정들은 절대로 그거는 몇 년의 기술을 갖고 키워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 2022년도 내년에 바로, 지금 2021년 제가 10월 달에 찍고 있으니까 내년에 바로 시작되는 우리 중3들 특히나 고1들 들어가서 피 보지 말라. 지금 2025년에 시작되는 아이들은 3년간의 노화, 그것도 아주 뭐 굉장한 노화가 쌓이진 않을 거죠. 어쨌든 그래도 한 선생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과목을 하나 개설했다고 칩시다. 학교에서 일반고에서. 그럼 그 선생님도 이 과목을 여태까지 교과서에 국한되어 있는 과목들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 우리 학교도 의대에 올라간 아이들이 있겠지. 내 꿈도 옛날에 의대였고 내가 과학 선생이니까 생물이나 어떤 뭐 유전자나 요즘에 뭐 이렇게 굉장히 이런 바이러스들, 코로나 이런 것들 앞으로 많으니까 어떤 그런 어떤 면역학에 대해서 한번 나는 개설을 할 거야. 재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의대에 오려고 하는 아이들은 내 과목을 들으면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선생님이 과목을 하나 2022년도에 개설을 하셔가지고 3년을 가르치셨어요. 2025년까지. 어쨌든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그러면 이게 3년 동안에 한 선생에게 한 어떤 그 교수자에게 이 3년이라는 시간을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똑같은 얘기도 똑같이 반복하면 큰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완벽하진 않겠지만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돼서 고등학교를 가는 아이들은 이미 준비가 할 수 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이게 굉장히 계속 모아지면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 진짜 걱정이 되는 건 내년 2022년도에 고교학점제 지역에 걸린 더구나 그 학교가 다 고만고만해요. 뭐 이제 2025년 시행을 해서 준비해서 지금 2017년, 18년 이렇게 이제 나라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걸 고교학점제 시행 선도학교라고 그래서 그렇게 미리 연구를 중심에 과목 중심의 연구를 하고 있는 일반고들은 사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서울에서 좀 많고 경기권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뭐 좀 세종시에서는 많이 좀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어떻든 다 고만고만할 건데 그래도 운이 좋아서 정말 내 어떤 공부운이 어떤 입학운이 좋아서 선도고등학교에 딱 된 거야. 그럼 조금 거긴 낫거든. 그래도 교과 특성학교라 그래서 교과를 운영하는데 근데 여기 이제 문과 중심의 학교인데 나 이과 가야 되는데 의대 가야 되는데 여기는 문과 중심의 학교. 여기는 이과 중심의 학교. 나는 문과 가야 되는데 나는 뭐 정치외교학과라든가 나는 뭐 경영학과 가야 되는데 이러면 또 안 맞아버려. 근데 이런 학생들한테 이제 그 과목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학생과 학부모님들한테 설문지를 줘서 그런 과목들이 좀 선택됐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시행 초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아무리 뭐 그렇다고 좋은 제도와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뭐 좋은 제도가 아닙니까?
사실은 수능으로만 대학을 갈 수밖에 없었던 형편 하에서 수능이라는 것이 안 나와서 자기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수능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런 수시라는 전형으로 내 전공에 대한 것을 선택해서 전공 역량에 대한 것을 잘 우리가 성장을 시켜서 그 성장되는 결과도 아니고 그 과정을 입학사관과 교수님한테 보여줘서 대학을 간다? 이건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인간 굉장히 그 학생의 특기와 장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전형이에요. 또 하나의 문이 사실 열린 거죠. 엄청 이것은 수능체제, 일원화의 출원체제보다 거기서만 우리가 적응 못하고 거기서 우리가 잘 못했던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제도가 이렇게 좋아도 그것이 잘 활용이 되고 우리 아이한테 맞게 우선 다른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은 다 개성이 달라요. 의대 간다고 와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보는 지향점과 시선과 생각이 다른 거야. 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럼 내 학생에게 내 아이에게 맞는 고교학점제를 알아서 그거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활용하는 거죠. 지금 고교학점제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내가 중3이라면. 근데 어떻게 고등학교 이미 선택이 어느 학교 경기 지역의 무슨 학교가 선도고등학교였으면 실험이 되고 있었던 학교다. 아니면 뭐 충청도 지역의 세종시 어느 학교가 선도고등학교였으면 그렇게 실험을 2017년, 18년, 19년 꾸준히 했다. 서울권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이미 다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원하시면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건 사실은 이제는 학생이만 알아서 될 게 아니라 저는 여태까지 이제 저한테 오는 아이들은 학생 아이들가 어쨌든 뭐 공부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안 됐어도 이 의식이 깨인 아이들이었으니까 물론 저한테 오는 제 제자 학생의 그 뒤에는 또 의식이 깬 학부모님이 계시지만 어쨌든 아이가 의식이 깨서 저하고 수업을 하면서 그 깬 의식을 갖고 더 성장시킨 거니까 사실은 저는 여태까지 중3이나 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할 필요가 없었고 왜? 알아서들 다 제가 어떤 결을 갖고 있는 선생님인지를 알고 그래서 저와 결이 맞는 아이들이 오니까 의식이 있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 중에서 제가 심사를 해서 제가 이 아이들을 맡았을 때 꼭 제가 맡아서 더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으면 제 제자로 제가 맡아서 그렇게 과정을 프로그램을 돌려서 가리켜서 대학을 보내니까 근데 이제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냐 틀리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냐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고등학교는 내가 인위적으로 자퇴하고 뭐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전학을 가고 이러지 않은 이상은 자꾸 바뀔 수가 없는 거야. 3회 터전이 그냥 거기서 그 터전에서 대학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전공을 정할 거고 두 번째 고등학교를 좀 나하고 맞는 고등학교. 내가 맞는다는 것은 내가 정한 전공과 내가 정한 대학을 잘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잘 구현시킬 수 있는 전공 과목들이 선택 과목들이 진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잘 된 대학이에요. 우선은 외연으로 볼 때는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과목도 선택이 돼 있고 일반 선택 과목도 진로 선택 과목도 우리가 선택이 돼 있어. 자, 두 번째 그 선택된 과목을 얼마나 내가 맞는 대학의 전공에 맞게 잘 가리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도 중요해. 소프트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는 거야. 더 들어가 보면 그 학교의 선생님 자체가 얼마나 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잘 날 끌어줄 수 있는 지도 교수처럼 그런 선생님인가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지금 그렇게 아직 특목고나 자사고 민족사관고등학교 등등 그런 학교가 아니면 일반고에서는 지금 슈퍼 일반고가 이제 아직 안 됐잖아요. 이렇게 한 15년, 20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슈퍼 일반고가 될 수 있는 씨앗은 보이겠지만 이건 다 지금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학생부 중합전형도 입학사관관제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게 맞게 프로젝트를 다 짜가지고 지금의 이런 고교학점제처럼 이미 비슷한 의미예요. 동아리 시간, 무슨 시간, 자율활동 시간 이런 시간에 그 프로젝트를 아이하고 진행을 시켜서 아이들하고 그 동아리 시간, 창제활동, 자율활동 시간 이런 시간에 했던 프로젝트를 교과 역량 상황에 세특사항에 넣어서 이미 그렇게 전략을 짜서 다 대학을 보내는 것은 20년 전에 이미 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고 사실은 고교학점제라는 그 어떤 내 전공 과목을 내가 선택해서 듣는다. 진로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다. 이것만 달라진 거지. 그 속에 있는 그 어떤 그 기본 뜻들은 이미 다 20년 전에, 16년 전에, 17년 전에 다 그렇게 해왔던 건데 그때 잘했던 고등학교가 있어요. 몇 학교들이 부산에도 있고
저 전주에도 있고 서울에도 한 9개야 10개 학교. 제가 처음 입학사정관제를 시작했을 때. 그럼 그 대학 고등학교들은 이미 지금 이 고교학점제가 생소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16년을 입학사정관제 시절부터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정원 시절까지 그렇게 프로젝트, 전공 역량, 또 거기에 맞는 진로, 거기에 맞는 창제활동을 통해서 봉사, 발전 가능성을 다 이렇게 서류로 보여줄 수 있게 아이들을 지도해서 또 서류로 보여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의식이 내 어떤 수업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을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것도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서울대에서 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대를 가려면 서울대 의대를 가려면 서울대 의대가 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모듈 연세대학교 국제학부를 가려면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안에서 세부 전공들이 나눠지죠. 그 세부 전공 뭐 문화 디자인 경영이라든가 사회 정의 리더십 전공이라든가 나눠지는 세부 전공 모듈에서 대학이 원하는 아이의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모듈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가리키는 것을 보드맵을 잘 짜서 이 아이를 그 대학에 맞게 가리키려면 정말 2년 뭐 2년 반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뭐 시간이 없이 와서 어떻든 뭐 무리하게 그렇게 대충이라도 해서 뭐 그렇게 해서 붙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또 거기에는 뭘 생각해야 되냐? 이 내가 가리키는 우리 아이, 내 제자 아이가 내 수업을 얼마나 따라올 수 있는 역량이 되냐도 중요해요. 거기에 따라서 기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어쨌든 뭐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아이의 씨앗이 있다면 그 대학을 학생부 종합전을 갈 수 있는 어떻든 아직은 발화가 안 됐지만 그 마음속에 그 씨앗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정신적인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이 있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또 얼마나 난이도에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던 그 아이의 씨앗과 열정만 있다면 그렇게 가서 가르쳐서 대학을 가는 건데 우선 그런 건 이제 뒷부분이고 그거는 이제 우선 초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의미를 얘기하자면 진로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진로 선택했을 때 이 진로가 보다 내가 가고자 하는 내 전공하고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기만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의미를 또 요즘에 아이들이 못 찾잖아 혼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의미 컨설팅 프로젝트라고 하든지 뭐 의미 로드맵 뭐 어떤 교육이라도 하든지 이거 가리키면 되는 거예요. 가리키면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 중3 때 정해야 돼. 고등학교 때 가서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 늦어요. 두 번째 전략은 내가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이 된다 그러면 나는 선생님은 나 뭐 하겠다? 자, 그래도 내가 맞는 전공 대학의 학과가 맞는 고등학교를 나는 선택해서 가겠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의미라는 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그 교육부에서 뭐 교육청에서 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와 있는 과목들 이제 내년부터 가서 들어야 되니까 이제 두 번째 스킬은 뭐냐면 그게 다 돼 있다고 하면 뭐 안 되면 이제 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배우면 되지 뭐 오래 가르친 선생님이 있는데 배우면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다 그게 이제 진로나 선택이 돼 있는 과목 대학교 선택이 돼 있는 또 고등학교 선택이 돼 있는 그런 과정에서 교육부가 우리 2022년도부터 우리가 고교학점제 시작 우리가 이제 부분적 시작 그렇지만 거의 뭐 서울권 제한 80%의 고등학교 일반고에서 시작이 되니까 사실 부분적 시작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 시작에 교육부가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그 과목들이 뭔지 어쨌든 교육부가 짠 그 패러다임 과목 안에서 뭐 이름은 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어떻게 변해서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과목들이 이미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고 문과 뭐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이과일 때 뭐 문과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지금 2022년도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전략적으로 빨리빨리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지. 이것도 우왕좌왕하고 나는 이미 이걸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걸 다 해버렸어. 대학교가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나는 꼭 저걸 듣고 싶은데 인기가 많은데 이미 다 클릭해버린 거야. 우왕좌왕하면 절대 안 납니다. 제가 뭐 이 짧은 시간에 제 속마음을 제가 어떻게 갖고 있었던 제 진심, 제 어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16년 동안 가리키면서 했던 노하우를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한 그 영상마다 중요한 테마, 주제는 꼭 말씀을 드려요. 오늘 딱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전공은 이미 정해야 된다. 고등학교 가기 전에. 두 번째, 전공을 그냥 이렇게 얼거머리식으로 정하면 안 되고 진짜 그 의미에서 그럼 그 의미들 찾는 것도 그것도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해드리겠다. 말씀. 그다음에 고등학교 갈 때도 어느 고등학교가 좋을지를 정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
그 교육부가 우리가 고교학점제 2022년도 부분적 시행을 대비해서 뭐 진로 선택 과목은 뭐고, 뭐 전공 선택, 뭐 어떤 일반 선택 과목, 뭐 이렇게 뭐 국어면 국어에서 파생되는 전공 선택 과목은 뭐 사회 과목에서 파생되는 일반 선택 과목과 전공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그걸 아시면 2022년도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했을 시 좀 빨리 수강 신청을 자격에 맞는 걸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